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 상법본편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출제되는 그 법규정은 50개 법조항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법조항의 의미도 뭡니까? 정확하게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고 이해할 정도까지만 다 공부를 하시면 1차 시험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차 시험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작물 재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건데 그 약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상법본편의 의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약관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의 성립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요 내용을 할 겁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법규정 하고 보험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보험계약의 성립 조건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죠? 효력 발생 요건 이런 것 대충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립 요건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외형 요건 즉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 쉽게 표현하자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걸 말 그대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송시키는 요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사 표시한 사람의 권리 능력이 있는지, 또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우리가 아마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학문적인 지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법을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법을 전공해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볍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2차 시험 공부가 결국은 농작물 재보험 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보험의 기초 지식, 특히 이제 손해보험 쪽에 가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8조, 요게 이제 법규정대로 제가 진행한 이유는 법규정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규정대로 딱 공부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법규정을 슬라이드로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 이 법규정의 내용과 그리고 또 요게 해당되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면 1차 시험 다른 조금 상위의 문제라 하더라도 대부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정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보면은 우리가 상법보험편을 배우니까 그럼 보험이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의를 내려놓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법규정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일방이라는 건 보험계약자, 그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이렇게 돼 있죠. 재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거는 재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보험이겠죠. 거의 사람에 관련되니까. 그렇죠? 이런 보험 것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인보험이라고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다 보험계약법 통칙이에요. 앞으로 13강 정도는 보험계약법 통칙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법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산, 생명, 신체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생명, 신체 확정적이 아니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사고는 보험이 아니겠죠, 그죠? 예, 100% 발생할 사고다라고 하면 그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시키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 우리가 소위 말했듯이 보험금 많이 하지만은 보험금 말고 따로 그 밖에 급여도 이렇게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입원 일일당 얼마다 입원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보험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대신 어떤 물질로 또 지급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예, 그런 것을 무엇으로 지급하든지 그런 건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걸 갖고 보험계약에 의의하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법 규정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요것을 직접적으로 묻는 지문보다는 주로 보험계약의 의의를 이제 했으니까, 그럼 보험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학자들께서 이렇게 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겠지,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부분이 나올 확률이 80% 정도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것도 아마 9회 그 손해평가사 2차 9회에서 요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하고 한 내용이 15점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는 그 보험 이론도 2차 시험 과목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식 계약이 아니고 불요식 계약이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짜장면 먹다가 젓가락에 그 포장지 있잖아요. 젓가락 포장지 거기다가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불요식, 그죠? 예, 그런 의미로서 불요식 계약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식 계약이다 하면 맞다, 틀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뽑아놓은 것은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만 딱, 이거 나오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낙성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승낙할 때 낙자겠고요. 성은, 성립한다 할 때 성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예, 제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그것이 있는데, 승낙함으로써 우리 그 보험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계약 같은 경우는 물건의 급부까지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 그런 걸 갖고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유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는 거고,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겠죠? 예,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그렇죠? 사행 계약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행, 그러니까 도박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연한 행위에 대한 사고를 보장하는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사고는 절대로 보장을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다 라고 하고요. 요 마지막으로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 1대1로 하는 게 아니죠. 계약자는 굉장히 많아요. 다수의 계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률적인 그 계약서를 만든 거, 그걸 갖고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약관으로 계약을 하는 거, 그런 것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딱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식계약, 요물계약 나오죠. 요는 틀린 거야.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학자님들께서 그럼 보험계약협의
보험계약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했는데 뭐 윤리성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윤리성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고의로 막 사고 내놓고 보험 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선의성 이런 것도 당연하게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단체성이라는 건 단체, 예, 1대1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와 주위에 많은 뭐 수십만 명의 계약자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체성이 특징이 있고, 기술성이라는 거는 보험계약이 그냥 대충 아이고 당신 계약 야 우리 계약 뭐 10만 원으로 보험료 합시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그 뭡니까 세밀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가 위험률 다 따져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얼마 보험료를 책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적 강행 법규성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보험회사하고 뭡니까 다수의 계약자하고 보험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느 정도 뭡니까 법률적인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약간도 직접 뭡니까 일률적으로 만들어 갖고 야 이렇게 계약합시다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계약자 등의 불이익 금지 원칙이 뭡니까 법 규정에 딱 돼 있어요.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약간이 이렇게 뭐 기술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강행 법규성이죠. 그러니까 계약자한테는 이익되도록 해도 되지만 보험회사한테 이익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한 개 다 그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성도 있다. 뭐 요 정도만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38조의 이 그 보험계약의 성립, 요 법규정은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면 아마 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규정이겠죠. 그러니까 언제 성립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뭡니까 요 법위에다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낙성계약 그죠? 낙성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계약자가 시키면서 여러분들께서 안보험을 가입할 때 나 안보험 들래 하고 뭡니까 그 중요세에서 사인까지 다 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걸린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이 보험계약이 성립돼 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당연하게 보험회사가 알았어 하고 승낙을 해줬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요 것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예, 보험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그걸 갖고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은 그럴 때 성립이 한다. 성립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 법조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여기 함께 되는데 요 뭐 보험료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요 부분은 쉽게 말해서 효력 발생 요건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논의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담보 책임 조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 받지 않고 보험을 뭡니까? 승낙해 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부분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나 그럴 때도 당연하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뭡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보험료도 안 받고 책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상법보험편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여기 보면 여기 임의규정 돼 있죠. 예,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잘 봐보세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래 돼 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고 이것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쵸?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약관에 적용된 대로 하는 겁니다. 만 시키면 20일 내에 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약관 내용.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법본편 1차 시험을 치룰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법 규정을 묻는 거예요. 법 규정, 그죠?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야 이것은 약관이 있으면 당사자 약정이 더 우선하니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요 법규정, 뭐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더 혼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당연히 이렇게 받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죠? 예, 그 당연히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하는데 요거 임의 규정이다. 이거를 갖고 막 그냥 시키면서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것 쪽으로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손해사정상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험계약의 성립조항에 대해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뒤로 교재 뒤에다 따로 다 뭡니까 핵심 키워드별로 법조항별로 제가 따로 다 편집을 해서 문제를 실어드렸어요. 그 문제랑 딱 풀어봐 보시면 뭡니까 이거 뭐 법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숫자 나는 거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상법보험표는 30일 이내 3개월, 3년 요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월짜리 딱 하나 있고 1년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딱 한두 개 정도 있고 하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나 암보험 가입할래 하면은 그걸 갖고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승낙해야만이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런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암보험 들려고 해도 승낙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러면 의미 없잖아. 그래도 한 5년째 될 때 암에 걸렸어. 아무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보험회사에서 아직도 승낙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30일 이내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돼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의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이 30일 이내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키면서 보험 청약자에게 승낙할게. 보험 가입 우리 허용 안 해줘. 이렇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다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걸 기준으로 결국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기준이 이것을 기준으로 약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만 특별하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뒤에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연히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다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계속 법규정에 대해서 출제가 법규정 요 지문을 갖고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요거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인보험과 관련되는 거 완전히 우리가 도려내고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손해평가사는 뭐죠?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보험은 알 필요가 없다 해서 출제자께서 전혀 그런 것을 완전 논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그래도 법규정이니까 가볍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맞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은요, 이제 이렇게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이제 당연하게 법에다 규정해 놓겠죠. 그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일 있어서 좀 안 하고 2달 만에 해주고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딱, 그를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30일 내에 하지 않는다면, 예,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도 없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겠죠. 그쵸? 이 양법 규정은. 근데 이런 세부정까지도 잘 몰라도 큰 문제 없어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그 해당 법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30일 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통지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승낙. 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뒤에 뭐가 있죠? 형받다? 본다. 그죠? 요걸, 이 본다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보면 여러분들 간주한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그 간주한다. 그게 이제 본다.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확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다 이래 돼 있는 거는 다음에, 야, 나 이래서 못했는데 하고 아무리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번복이 불가한 거. 그걸 갖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주한다, 본다. 그런 의미예요. 예. 추정한다도 여러분 이제 그 상법보험편에 우리가 딱 3번이 나와요. 그것도 뒤에 해당 법 규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번복이 가능한 거. 그걸 갖고 추정한다라고 하거든요. 번복이 가능한 거. 그죠? 그러니까 추정한다고 간주한다고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로 따지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황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망은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이거 잘 봐보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즉 30일 이내에 승낙하도록 돼 있는데, 그죠? 예, 승낙하거나 거절하도록 돼 있잖아요. 30일 이내에. 근데 그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나버렸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법은 항상 0.001까지도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놔놔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험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도 요다 또 다 알려줘요. 자, 봐보세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예,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보험, 제가 농작물 재보험으로도 이렇게도 안내드리고 하겠지만, 그거는 손해보험 쪽에 가서 많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손해보험 좀 얘기하다 보면 도리 이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거로 설명하면 더 좋겠다 해서 제가 가능한 이렇게 안보험 이걸로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예, 청약을 했는데 아직도 30일이 안 되니까 아직도 승낙하기 전이죠. 그럴 때 이제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암이 걸린 상태에서 다 보험 가입해버리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즉 뭐겠어요?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했거나, 예, 그랬을 때는 책임을 지지만, 예, 그게는 거절할 사유가 없죠. 그죠? 예. 근데 암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죠? 청약을 거절하겠죠. 보험회사에서. 그죠? 예,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험료 10만원 받고, 5천만원 지급하는데 그걸 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승낙을 하겠어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죠? 이런 사유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 보면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1과목에 보면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을 해갖고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인수 제한되고, 고추는 언제 인수 제한되고, 마늘은 어떻게 인수 제한되고, 어떨 때 인수 제한되고, 그런 다 작물별로, 예, 사과는 어떤 경우에는 인수 제한되고, 이것을 다 기술해 놔놨어요. 인수 제한. 쉽게 말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다 기술해 놔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농작물 재보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천부지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감자 재배하면서, 난 농작물 재보험 좋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니까 그걸 가입한다고 해서 NH농협 손해보험에서 그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인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보험을 안 할 겁니다. 왜냐? 하천부지에서 감자를 재배하면 여름에 그냥 집중호우만 내려버리면 그 감자 다 피해 볼 텐데 100% 사고 날 확률이 9% 되는데 그 보험을 그 청약을 인수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겠죠. 즉 인수 제한한다.
그 뭡니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서 공부하게 되는 인수제한이다. 예, 인수제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입을 허용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렇죠. 승낙을 거절하겠죠. 그렇죠? 예, 승낙을 거절할 사유가 그러니까 없을 때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겠죠. 그죠? 보험사고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단서 조항도 인보험과 관련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10회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 자격이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죠. 인보험 쉽게 말해서 뭐 인보험 그런 당연히 신체에 뭡니까 대한 것에 어떤 뭐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 승낙을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받지 않았을 땐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법에다 기술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도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배운 법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 도모 차원에서 뭡니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뭡니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뭡니까 이 손평사라는 분께서 보험을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예, 그죠? 예, 청약을 9월 10일 날에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보험회사는 언제 승낙을 해주죠? 예, 30일 이내 승낙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10월 10일까지 뭡니까 납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요 보험료도 이렇게 내고 그런데 이거 10월 10일 전인 9월 28일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죠? 예, 요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험 든다 치면 내가 보험을 들었고 아직도 승낙이 안 됐고 보험 증권도 안 받았는데 이럴 때 과연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진짜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죠. 예, 이걸 갖고 뭡니까 계약서에다 뭡니까 승낙 전에 만약에 보험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뭡니까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약관은 뭐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뭡니까 어려운 법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걸 판례 위주로 해갖고 그걸 갖고 다음 중 틀린 것을 뭡니까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판례를 막 기술해 놔놓고. 그런데 그것 또한 판례 또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법은 가장 인간적인 가장 상식적인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그거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당연하게 보험금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예로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에 양배추잖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관수시설 이런 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2차 시험 1과목에서 이게 인수제한 사항이거든요. 예, 양배추는 요런 것에 해당돼 버리면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수가 거절돼요. 쉽게 말해서 청약을 거절해봐요. 나 보험 승낙 안 해줘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날 보고 그 관수시설이 없다 그러면 보험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인수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식도 쉽게 말해서 식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식. 우리가 재배학에서 배웠죠? 육묘해갖고 그 다음에 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식도 9월 30일까지 정식을 해야 되지 뭡니까? 10월 5일 날에 했다. 이러면은 승낙을 안 해줍니다. 이거 봐보세요. 9월 10일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9월 30일까지 양배추를 정식을 해야지. 보니까 10월 5일 날에 했어.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이거 벌써 뭡니까? 수확량이 떨어지고 분명히 뭡니까? 이거는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해서 청약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요. 양배추로 따지면 뭐 요렇게 뭐 지금 뭐 2차 시험 요런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청약 거절 사유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을 공부하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에서 재배하면은 인수제한이 되고 평당 8구 미만을 제게 너무 그냥 뭡니까 한 평에 딸랑 양배추 하나만 딱 뭐 심어갖고 재배하거나 쉽게 말해서 감자 2뿌리 심어놔갖고 나 농작물 재배보험 들래요 하면 가입시키겠어요? 안 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일정 기준도 있을 거고, 그쵸? 예,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에서 따로 이렇게 살펴보겠고, 단지 요런 부분을 바로 청약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이것도 제가 법조항을 다 해놓고 밑에다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에다 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뭡니까? 시험 문제 일반 법률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참 많이 묻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바꿔놔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요 입증 책임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 쉽게 말해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청약을 했네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해버린다면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암에 걸렸어 하는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입증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NH 손해보험에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입증을 함으로써 뭐죠? 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은 그런 의미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정도만 살짝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험에는 이거는 거의 매년 이것이 뭡니까? 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험회사다. 그죠? 그러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는 재배학 같은 경우는 1회부터 10회까지 제가 전 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상법보험편은 전 문제를 다 풀어드릴 이유가 없어요. 1회부터 7회까지 문제나 8회부터 10회까지 문제나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하게 됩니다. 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그걸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갖고 숫자를 바꾸고 용어를 바꾸고 그뿐이지 그 법조문 그대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만 풀기는 너무 하다 보니까 최근 연도 8회부터 10회까지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매년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데는 다른 데서 한 개 법정에서 다른 데서 한 3문제 나오다 보면 후수들이 밀려서 출제가 안 됐을 경우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경우에만 기존에 1회부터 7회 중에서 좀 나름대로 좋았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보충해서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상법보험편은 재배학과 달리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요래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하고 설명까지 해야 되면 그냥 문제 푸는 건 쉬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개 지문마다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회부터 10회까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쵸? 예, 보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잘 봐보시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계약에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또 손해보험 친절하게도 그쵸? 이렇게 또 도리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보험과 관련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도리어 혼선만 온다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 발생한 그 보험금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없다. 그쵸? 있는데, 그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잖아요.
손해보험계약에서 그죠? 예, 이것도 오리엔테이션 너무나 중요한 구조다. 그 한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 구조로 뭐 5문제, 10문제 정도가 그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맞는 지문이 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께서 쭉 법조문 그대로 토시한 게 안 깨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는. 그래서 뭡니까? 다 잘 몰라도 이런 거 뭐 의미도 몰라도 법규정만 슬쩍만 보고 와도 가볍게만 보고 와도 그 의미도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난이도가 낮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법규정 그대로니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재배학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놓친 것 같은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막 억제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씩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요거 지금 잘 봐보시면 뭡니까? 요게 옳은 것은 할 때는 여러분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 풀 때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이렇게 X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미리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렇게 옳은 것은 있는데 여기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여기 옆에다 이제 표시해도 되겠죠, 그죠? 요거는 틀렸네 피보험자 이렇게 X하고 이렇게 해서 옳은 거 나오면 여기 이렇게 딱 해놓으면 더 이렇게 뭡니까? 시험 문제 풀 때 혼선이 덜을 거예요. 어떤 데는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조금 전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냥 입에 그냥 나오다면 아까는 청구할 수 있다. 처음에 막 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그냥 떠들어 버리는데 요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맞는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일 때는 반드시 답을 표기할 때는 옳은 거 요거구나 하고 요렇게 표시시고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요게 틀렸잖아요. 그럼 틀린 거 요렇게 표시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뭡니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게 약정할 수 없다? 아니죠. 예, 그 밖의 급여도 이렇게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배운 그 법 규정 그대로 이것도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는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같아야 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뒤에 한 2, 3강 뒤에서 배울 건데 소급보험이라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그 보험 기간의 시기,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험사가 났을 때 뭡니까? 보상을 해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사고에 대해서 그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체결 시간과 같은 것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 우리는 이거 시험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늘이 11월 오늘 25일이잖아요. 25일인데 오늘 계약을 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사고 난 것도 뭡니까? 보상받도록 뭡니까?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한다 하는 거 그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법규정 하나 갖고 그대로 지문이 4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여기 거 하나 저기 거 하나 법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오늘 보험계약의 성립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것은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하니까 그럴 때 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뭡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벌써 이게 법조항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 불조항 갖다 놓고 이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네요. 자, 요 보면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그쵸? 예, 낙성, 승낙,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쵸? 예, 당연히 옳은 지문이.
그리고 2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30일 이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납부통을 발생하게 된다. 아유, 법 규정 그대로야. 그죠? 예. 3번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납부의 통지에 하는 그 통지를 했다 때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요? 본다. 그죠? 야, 요거 추정한다라고 돼 있나? 그거만 다 눈 부릅뜨고 보시면 돼요. 예, 맞네요. 자, 4번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말도 안 되죠. 그쵸? 암이 걸린 상태에서 청약을 했는데 그것도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 법규적으로 그냥 조금 요것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요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법규정 지금 다른 게 나온 게 하나 없어요. 18, 9, 10회도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상법상 보험계약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보험계약 관계자다 하면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그러면은 계약자하고 당사자니까 보험자가 될 거고, 그쵸? 이것도 제가 오래전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제 숙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 관계자 그러면 기타 이제 피보험자도 있을 거고 보험 수익자도 있을 거고 제3자도 있을 그런 모두를 이제 계약 관계자라고 할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죠. 그쵸? 그러니까 꼭 요거 얘기 딱 해갖고 틀린 걸 고르는 거구나 하고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이다. 어떻습니까? 보험자, 보험회사니까. 맞네. 그죠? 예.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나 계약할게. 그 사람이 보험계약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는 자이다. 맞죠? 그죠? 예. 3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예, 피보험자 제가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예, 피보험자는 쉽게 말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 이익 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자꾸 소유권 이렇게 권리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예, 그것이 가장 좋으니까. 아니면 보험 계약의 목적일 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또 보험의 목적하고 또 헷갈려 하시니까 보험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사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그냥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그죠? 이거 봐보세요. 이게 소유권, 의 주체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구조까지도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구조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 수익자는 제가 그래서 인보험은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드린다.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인보험까지 설명을 상세하게 사실 드렸어요. 제가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을 활용해갖고 막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도리어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딱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보험 수익자 설명하고 하다 보면 도리어 혼선이 와. 이 보험 수익자는 뭐냐면 인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손해보험엔 보험 수익자가 사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인보험은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보험금은 누구한테 줘 하고 이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보험 수익자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뭐죠? 지정하는 게 아니죠. 예, 그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뭔 얘기인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는 둘 다 똑같이 보험금을 타는 사람인데 요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피보험자고 인보험은
뭡니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막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도리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인보험에 대한 부분도 도려내겠습니다. 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보험 수익자는 제가 가능하면 안 뜯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보험에 있는 거니까 된방 틀린 겁니다. 그죠? 예.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로 지정된 자다.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옳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 이게 X가 되겠습니다. 또 10회 문제가 또 나왔네요. 저는 10 이제 끝난 줄 알고 했더니만 그 10회 때 1번, 2번 문제가 그대로 이제 그 뭡니까 보험계약의 성립 그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요걸로 뭡니까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은 틀린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또 뭐 쉽게 말해서 뭐 목적물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다다음 시간쯤에 이제 보험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법규정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예. 그런데 요게 지금 뭐 보험계약의 지금 그 성립과 관련된 요런 법규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뭡니까 앞에 문제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법규정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문제로 무조건 나왔는데 요즘은 뭡니까 혼합 법규정이 이것저것 섞어 나놓고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딱 보여지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섞여서 있는 문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뒤에 가면은 뭐 그 귀야 따대기 형태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법규정 그대로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맞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고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요거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말해서 보험이 이제 그 계약 뭡니까 계약할 때 청약할 때 여러분들 약관 받잖아요. 보험 약관, 그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설명받고 하는데 그 약관에 대해서도 따로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 보험 약관에 관련되는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인데 요거는 뭐가 틀렸냐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청약서 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래 약관을 줘야 돼요. 아이고 가입해줘서 고마워. 자, 요 약관이 있고 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어떨 때 뭐 이렇게 는 지급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그 체결 시에 뭡니까 그 보험 약관을 교부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틀렸네. 여기가 있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어떻게 되죠? 예, 요것은 뭐가 틀렸나요? 보험자가 승낙을 한 때 뭡니까? 그 성립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과 함께, 보험료만 받았을 때 그 계약이 성립해버리면 암 걸린 상태에서, 예, 나 그 암보험 들래 해놓고, 그 일회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 딱 내는 순간에 성립돼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틀렸죠. 그쵸? 예. 보험자가 30일 이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럴 때, 하여튼, 근데, 승낙해줄게. 그럴 때,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그쵸? 예, 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는 그냥 법규정 큰 틀만 알면, 다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뭐 첫 강의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강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게 또 이렇게 뭐니까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쉬웠는데 또 너무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설명하고 뭐 또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보면 보험 증권 같은 것도 뭡니까 같이 낀 게 있고 또 속업보험 배우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보험 약관도 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께서 조금 뭡니까 아직까지는 100% 막 어우 쉽네 이런 느낌이
안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강의 한 강의 진행하고 나면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달랑 하나 38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이 뭐 있죠. 오늘 또 요게 뭡니까 지문에 한번 나왔었죠. 그쵸? 체결시인데 성립시로 바꾼 거. 그쵸? 예, 바로 그걸 다음 시간에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뭡니까 청취만 하셔도 쉽게 점수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